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뵙고 그다음에 저를 혹시 처음 뵙는 분. 뭘 처음 뵙 많이 뵙고 이제 두 번째 뵙고. 그러면 이제 인강으로 예. 인강도 아니고 나는 너를 처음 봤다. 계세요? 그렇구나. 그럼 중개사 자격 있으신 거고. 어디서 땄어요, 그러면은? 그럼 인강 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 사람 없으신 거죠? 예?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자, 예, 그렇습니다. 별로 정이 안 가네, 그죠?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평일날 그렇게 이제 7시라고 하는 약간 취약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6주 정도인데 그 주제들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5월이죠. 자, 5월은 뭐 하는 달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말고. 예. 예.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5월달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개사들이 알아야 할 좀 뭐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리고 은근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 했었는데 부가가치세를 좀 해달라. 우리 중개사 시험에 부가가치세가 없다 보니까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 뭐 세금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지 일반과세자가 좋은 건지,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뭘 받아야 공제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험법에 없는 것도 위주요. 상속세, 증여세, 상담 같은 거는 우리 중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좀 상담이 될 것 같다. 가끔 가다가 아니 중개사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 시험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요러면은 좀 이럴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2일, 5월 9일까지 끝났죠? 자,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을 때 다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를 했었는데 그게 유예가 됐었죠.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자, 그런데 이제 거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유예가 됐던 거고, 자, 5월 10일부터는 이제 중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무지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래버리면 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주 동안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만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외곽 지역에 이제 하게 되면은 농지를 중개할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농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건을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하고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6주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이 정도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정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1시간 정도 하려고 해요. 그렇죠? 1시간 동안 해볼 테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혹시 개업한 분 계세요? 개업? 아니면 개업은 아니고 소공을 해요 계시다. 다 안 하세요? 소공, 옥소. 알고. 예,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직은 스탠바이 대기 중.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2024년도죠. 그러니까 2년 전 얼마 전도 아니죠. 2년 전에 야, 이거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바뀔 예정이었어, 상속세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유야무야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근데 언제든 다시 이제 개정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처음 자, 여러분들 질문 좀 할게요. 질문 한 17개 정도. 자, 기술했습니다. 하나, 둘, 요 부분 하나씩 물어보면 되겠다. 예. 자, 먼저 선생님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억 이하까지는 과세가 안 된다. 자, 이게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혹시 답이 있어요?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자, 보지 마시고 열지 마. 자, 10억까지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5? 거기 봤어요? 네, 그렇게요. 자, 이제 5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남겨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한 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이제 한 필지 이렇게 이제 물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는 어머님 혹시 생존해 계신가요?라고 물어봐요. 아니, 어머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대.
자, 그럼 상속인이 몇 명인데요? 아, 나하고 형하고 두 번밖에 없대. 두 명. 예, 2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죠? 예, 자,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상속세는 일단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현재 남겨진 재산, 상속 개시일 현재 남겨진 재산. 그런데 이 재산을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요. 자, 원칙은 일반적인 시가예요, 시가. 일반적인 시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가라는 게 있죠? 있어요? 선생님 있어? 일반적인 시가 그죠? 자, 대부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는 101호인데 102호가 지난달에 이게 5억에 팔렸네. 이러면은 이 가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가격이 없다 그러면은 시가대로 즉 감정받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감정가액이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로 가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매매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상속세를 조금 줄일 요량으로다가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전화 와요. 아니, 아파트 한번 조회 보셨냐? 지난달에 102호 팔린 게 이게 5억인데 이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토지가 딱딱 규격화돼 있어요? 그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사 매매가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시가로 신고하려면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감정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선생님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감정받아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내가 지금 상속세를 더 내더라도 뭐를 아낄 요량으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 그렇지, 상속세니까. 조금 있으면 팔 요량이 있던 거니까. 이게 지금 약간 취득가액을 올린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거는 그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좀 이따 팔 예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은 상속세를 조금 더 내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거냐, 아니면 난 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상속은 그냥 상속대로 조금 신고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배우자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일단 일괄 공제가 그냥 5억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괄 공제가 5억이에요. 자, 원래는요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인적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은 상속인이 뭐 6명, 7명, 8명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옛날에 막 7남매, 8남매 됐죠. 이러다 보니까 5억보다 넘는 경우 있지만은 대부분 지금은 상속이 많아봐야 3명, 4명. 자, 그래서 그냥 5억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안 계시다. 일괄 공제 5억. 자, 결국 이거 합쳐봤더니 5억이 안 된다. 세금 안 나와요. 그런데 배우자가 계셔. 자, 그럼 이제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자, 많게는 30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물려받아다가 아유, 야, 난 됐고, 야, 니들 해라 그냥. 요러면은 이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없죠. 아무거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맨 먼저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 상속세 얼마까지 안 나오라고 물어보면, 손님들이 물어보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세요라고 물어봐서 계셔. 그러면 최소 10억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배우자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그럼 5억까지 안 나온다. 요 정도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중교사님도 난 모르는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공제 추가로 5억 원, 그렇죠? 배우자가 안 계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배우자 공제는요, 좀 자세하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앞에 선생님. 네, 됐다. 자, 2번. 상속세는 상속인 중에서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랑 나랑 둘이 있는데 똑같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 형이 완전 망난이야.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얘기한 경우가 있죠. 야, 장난 됐고 동생 니한테 다 할게. 이렇게 반씩 받을 경우하고 한꺼번에 받을 이렇게 한 살에 받을 때하고 세금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이 얘기입니다. 달라질 것 같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이거요. 자, 요게 이제 증여세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받은 사람이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은 것만큼 세금을 신고하는 게 증여세예요. 근데 상속세는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남겼냐 여기에 대해서 과세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받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자,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때 그럼 누가 내는 거냐? 자, 이제 주된 상속인을 신고하게 돼서 주된 상속인이 누군지.
자, 그 사람이 내긴 내야 되는데, 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받은 것만큼 그 비율대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증여세는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남겨줬는데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자, 상속세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겨진 재산. 증여세는 내가 받은 재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아시는 거죠?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으면 잘했어.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정도는 챙겨가야지, 그렇죠? 자, 증여세는 내가 받은 것만큼만 내면 되고, 상속세는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격에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받은 생속재산가액 비율, 요 비율만큼만 책임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상속인 중에 누가 받는 거이랑 관계없이 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뭐 유산 방식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그 방법이 있어요. 자, 뒤에 선생님, 혹시 유류분 청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유류분 청구가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야, 막내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10원 한 장 주나 봐라. 자, 큰 장남하고 둘째 너희한테만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막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걸 공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막내가 열받는 거지. 아, 이거 이래야 되나? 자, 그러면은 유류분 나한테도 좀 남겨진 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사전 증여 재산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지금처럼 아파트하고 토지 2개를 물려주셨는데, 자, 요거 2개 합쳐봤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남겨진 건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형한테, 자, 옛날에 이거 무슨 아파트 또 하나 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 형한테, 둘째. 여기도 아파트 준 게 있어. 자, 막내, 나만 받은 게 없어요. 이해하죠? 아버님 돌아가셨네. 형한테 아파트 하나 증여한 게 있고, 둘째 형한테 준 게 있는데 막내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남겨주신 것도 아파트 토지인데 이것도 다 두 분한테 준대. 자, 그러면은 내 몫이 엄밀히 따지면 3분의 1이죠. 근데 지금 큰형이랑 둘째 형한테만 간 상태죠. 내가 이거를 좀 날려달라. 이걸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얘만 그 재산에 해당하냐? 미리 준 것도 거기에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자, 선생님. 거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러네. 그죠? 된다 안 된다. 자신 있게. 답을 보고 해요. 자,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렇게. 자, 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 알고 보니까 우리 형하고 누나한테 준 게 많이 있더라. 이것까지 통산해서 내가 얼마씩 받을 수 있을 만큼 청구할 수가 있냐?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돌아가시면은 꼭 나중에 형제지간에 다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잘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겠지. 섭섭하지 않게. 네. 기간은 없어요. 그거는요. 예, 없습니다. 일단 왜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이거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그래요. 그 판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법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법원까지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래서 판사분들이 판단해서 요거는 요 정도가 정당한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요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요것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증여분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범죄자 반드시 남겨둬야 돼. 유류분 남겨둬야 될 그만큼. 그럼 얼마큼이 되냐면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의 반이에요. 법정 상속 지분의 반.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합쳐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10억 된다고 할게요. 10억의 3분의 1 정도가 내 법정 지분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둘한테 갔지만은 자, 10억 중에 3분의 1의 반.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확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3분의 1 전부 다 보장하면은 사실 유언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뜻도 인정을 하고 내 법정 지분도 보장받고 한 반 정도까지는 보장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주변에 그래서 그 재산 많이 이렇게 물려주신 분 중에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도 이제 분쟁이 없는 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계기로 좀 형제지간의 우애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걸 계기로 형제지간의 의를 끊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요. 저희 그 아는 분도 지금 이제 3남매인데 3남매가 각자 변호사를 써서 서로 소송 중이에요. 이게 뭔 짓이에요, 도대체? 변호사만 돈 버는 거니까 완전히 대박이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선생님, 예, 그죠? 저 천변은 그죠? 자, 요 정도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얼마까지 증여세가 이건 여러분은 아실 것 같긴 해요. 얼마? 10년 5천만 원, 그치? 이거 버사하신 거예요? 원래 아셨어요? 원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까 그 상속공제 5억까지 안 나온다, 10억까지 안 나온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증여공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얼마까지 공제가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먼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시네? 6억 원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9억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가 그냥 쓰면서 갔어요, 그냥 6억. 근데 요 금액은 좀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 명의를 부인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증여세가 얼마까지 안 나옵니까? 이제 요걸 알아야겠죠. 6억까지. 자, 그럼 이제 아파트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자, 그러면은 주변에 매매 사례가 있어요. 매매 사례. 101호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데 옆집이 얼마 전에 팔린 게 8억이요.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발표하죠. 선생님, 공동주택 가격 며칠 날짜로 발표하게요? 1월 1일인데 발표는 4월 30일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아니면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자로 발표해요. 그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됐습니다. 나중에 개업하면 이것도 꼭 쓸 일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전부 다 4월 30일자로 발표해요. 자,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가격. 자,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얘는 5억이네. 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일반적인 시가하고 지금 이제 공시 가격하고 지금 몇 %쯤 이게 대충 설정돼 있을까요? 69% 어디야? 69%. 자, 요 정도 수준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70% 정도 되고. 자, 요쯤 되는데 자,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이걸로 하면 세금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걸로 하면 세금이 나와요. 자, 그럼 증여세 신고할 땐 뭘로 신고해야 될까? 뭐가 맞을까요? 아까 우리 상속은 뭐라고 했어요? 상속은 일반적인 시가대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증여도 마찬가지일까? 이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너무 많겠죠. 요걸로 하면 6억이 나오고 이걸로 하면 6억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로 하셔야 돼. 또. 자, 항상 시가입니다. 시가. 근데 이게 없다. 자, 요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왜 국토교통부가 뭐 실제거래 가액이 있죠? 그거 잘 조회 보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언제 거까지 조회해야 되냐? 자,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요거 신고 기한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배우자는 6억입니다. 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가 어디 갔니? 자, 직계존비속. 쟤는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직계존비속가. 자, 그러니까 직계존비속.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 자, 그럼 반대의 경우 어떨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5천일까요? 맞아요. 자,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내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 얼마게요? 2천만 원. 오케이, 2천만 원. 오케이. 아버지가 미성년인 경우는 없겠지.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친족. 자, 기타 친족 1,000만 원. 여러분 기타 친족은 누가 들어갈까? 기타 친족. 맞아요. 며느리 사회 맞아. 자, 요거는 저 특수관계인하고 범위 똑같습니다. 사촌 이내 혈족이에요. 자, 사촌 이내의 혈족. 자, 그다음에 삼촌 이내의 이제 인척이죠. 삼촌 이내 인척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사촌 형제한테 줄리는 만무하니까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며느리 사위예요. 며느리 사위. 자, 예, 며느리 그다음에 사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불만인겨. 어느 시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똑같이 증여한다. 그러면은 아들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며느리는 1,000밖에 안 돼요.
자, 장인어른이 똑같이 내가 증여하려고 합니다. 내 딸은 5천 공제되는데 사위는 1,000만까지 공제가 안 돼요. 뭐 아들 같은 딸, 아니 뭐 아들 같은 사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이건 봐도. 자, 10년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얼마 준 게 있어. 그 당시에 5천만 원 공제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10년 내에 재차 또 증여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안 빼준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10년 통산에서 10년 통산. 처음에 내가 말도 안 되게 요거 증여 공제를 안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3억짜리 땅을 받았는데 5천만 원 공제 안 받고 전체 3억에 대해서 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10년 내 받을 때는 5천만 원 한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 다 받으시면 돼요. 그 가끔 가다가 너무 조금 중요한 거예요. 한 2천짜리. 그래서 2천만 받으면 3천 한도가 남아 있죠. 10년 내 증여할 때 3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써먹을 수 있는 한도는 10년 내에 한 큐에 쓰던 나눠 쓰던 내 맘대로. 네. 예예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미성년자일 때는 이제 2천만 원 공제 받았으면은 이제 그게 10년 동안이니까 나머지 한도 자체는 3천밖에 안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거는 10년간 5천, 미성년자는 2천만 원만큼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공제 금액만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돌아가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5억 원. 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 원. 자, 그리고 6억 원,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렇죠. 이것 좀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요거 3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게 바뀐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릴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혼인공제. 예, 이따가. 예, 그렇죠. 예, 혼인공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혼인공제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우리 저기 뒤에서 어디 계셨지? 저 뒤 선생님. 자, 7년 전에 대박.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자,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런.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미리 증여를 해두면은 그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그리고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막 예금을 다 뽑아 막. 잔뜩 뽑아.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할 때는 그 당시에 상속 개시 당시에 개시된 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자, 10년 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왜?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걸 만약에 합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약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당시에 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내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한 것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만약에 합산해서 아마 계산을 해봤더니 상호세가 1억 원이었다고 할게요. 근데 요때 만약에 내가 3천만 원만큼 미리 세금을 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에서 얼마? 3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해가죠? 자,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10년 내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한 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서 세금 구한 다음에 내놓은 금액이 있다. 자, 요만큼은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상속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상속인. 자, 그러면은 손자는 상속인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요, 며느리 사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상속인에. 안 들어가요. 맞아. 대박입니다. 상속인 들어가는 건 일단 배우자 무조건.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만 들어가는 거지 며느리는 안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는. 자, 그러면 손자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손자 안 들어가요. 손자. 자,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이. 자, 할아버님 이제 조부예요. 조부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아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손자가 있다.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은 이 사람의 상속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먼저 죽고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있어. 셋째 아들이 있어. 자, 근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자, 이러면은 손자하고 여기 지금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며느리.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분의 1씩이에요. 요 분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쓰세요. 재밌다, 그죠? 알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그렇죠? 자, 어쨌든 7년 전의 상속인, 자, 그러니까 X입니다. 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거에서 상속인에게는 10년 내 사용 증여한 거,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거는 5년입니다. 이거를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버지한테 줘봤자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80대고 아버지가 60대예요. 근데 손자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대거든. 그러니까 굳이 아들한테 이거를 물려봤자 얼마 쓰지도 못하고 아들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상속인은 몇 년?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까지만 합산을 하니까 내가 또 5년 더 살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리 이제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플러스 30% 플러스 할증돼요. 이걸 좀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들은 별거를 다 하는 거니까 이게. 어차피 좀 있으면 좀 웃기긴 하지만 아들도 얼마 별 효과 없으면 바로 손자한테 가고 싶은데 이거 곧바로 하면 30% 이제 할증이 되니까 요거 하고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이제 요렇게 됐을 경우하고 이거 합친 거 비교해봐서 뭐가 나을 건가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이건요. 제일 좋은 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예. 근데 뭐가 많으면 이 세금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거 갖고 좀 이제 고민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담 들어올 때 제일 이제 황당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래요. 차라리 이게 세금이 얼마인가 이게 세금이 이게 두 개 비교해 주세요. 이러면 쉬워요. 근데 어쩔까요? 이러면 저도 참 황당하긴 하죠. 그렇죠? 자, 참고 상속인입니다. 자, 상속인은 1순위 피상속인의 누구? 직계비속. 오케이. 자, 아들, 딸,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2순위, 이 사람이 없어. 자,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거꾸로 이제 직계비속. 이제 아들 없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그다음에 3순위, 4순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6번. 8년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아도 증여자인 농지 소유자의 작용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요건 이제 우리 맨 마지막 6주 세태할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농지를 내가 팔았습니다. 농지를 팔았는데 자, 농지잖아요. 8년 이상 그 동네에 살면서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짓잖아요. 이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님이 8년 이상 이렇게 농지를 이제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증여를 받아가지고 내가 1년밖에 농사 안 짓고 이거 팔았어요. 이거를 통산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버님은 충분히 농사 지었고 나는 증여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통산해서 감면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이거 X입니다. 자, 상속은 되는데 증여는 안 됩니다. 이건 맨 마지막 6주차 때 그때 할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비영리법인의 상속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를 안 내냐 이게요. 요거 좀 많은 분들은 저거 무슨 재단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여기에 이제 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도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이러한 법인들만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 법인이 어디 나오냐면 자, 공익법인의 범위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종교단체. 자, 근데 두 번째 학교죠, 학교.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학교,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인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데다가 이제 출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이제 공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상속세를 내기가 너무 아깝다. 근데 여기에 출연하겠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아까 10억, 5억, 6억, 5천, 2천, 1,000만 원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전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그다음에 증여세는 받은 것만큼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구나. 시가라고 하는 게 뭐니? 매매사례가, 감정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만 기준시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요것만 하고 계셔도 성공하신겨 여러분들. 그죠? 됐죠? 자, 먼저 자, 사례 좀 볼게요. 사례 이제 가볍게 보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땡땡 씨가 갑자기 사고로 운명을 했습니다. 자, 김 씨는 공장도 하고 있고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임대업도 하고 계신 분들. 자, 그래서 어림잡아 100억 원 돼 보여요. 자, 그런데 아무런 거 없이 갑자기 딱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요럴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를 보면은, 자, 일단 상속이 개시가 되었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상속세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속공제를 아까 10억이라고 할게요. 김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럼 일단 1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 상속세 90억에 대해서 40억은 내야 돼요. 와,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난 딴 거 몰라도 이게 제일 아까울 것 같아, 그렇죠? 자, 40억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쟁이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 분이 일단 갖고 있는 게 뭐? 공장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갖고 있고, 이거를 지금 서로 본인이 갖겠다고 하면 날릴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분쟁이 예상됩니다. 자, 이 정도 경우면 100% 상속인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100억이 뭐요? 10억만 돼도 분쟁 발생해요, 이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상속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재산을 지금 어떻게 평가할까? 자, 공제 제도를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거를 이제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이유, 자, 요 네 가지는 좀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몇 년 합산? 10년. 오,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10년까지 이제 합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부동산은요, 계속 올라가요, 이거. 이걸 그래서 사전 증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부분에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상속세 아까 40억 나왔다고 쳐요. 그거 어떻게 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을. 이것 좀 고려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상속인들 간의 분쟁,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자, 10년 동안 합산해야 될 거고, 그래서 미리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우리 아들 내가 상속했을 때, 자, 얘가 지금 상속세를 뭘로 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종신보험 같은 거 많이 들잖아요, 그죠? 저는 남겨진 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종신보험 많이 들어왔어요. 뭐 재산이 없어. 근데 다 이제 누가 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많이 해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재산 분쟁이 심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략적으로나마 이 계산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일단 총 상속재산입니다. 자, 국내외 모든 재산. 자, 그리고 요거는 뭐대로 평가한다? 시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대로 평가한다. 자, 우리가 안다. 근데 아까 시가가 뭐라고 했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같은 거. 자, 그리고 그게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험금 받은 거, 신탁재산, 퇴직금, 자, 이런 것들도 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 사망보험금 받은 거는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망보험 들은 것도 아버님이 남겨준 재산이에요, 이것도. 가끔 이게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기르발 뭐라고 해요? 그래서 간주 상속,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정 상속 재산. 이게 무서워요. 예. 아예 대놓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동산으로 물려줬다. 이건 그냥 빼박 못하죠. 예. 자, 근데 이제 추정이 뭐냐면, 이거 제일 좀 약간 그래요. 아까 이 케이스예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예금을 막 출금을 해. 출금을 해.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보냐면, 일단 돌아가셨잖아요. 자, 10년 내 사전 증여한 거를 이렇게 지금 조회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최근에 1년 내에 무지하게 많이 출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상속인들한테 저기 죄송한데 이거 뭐 했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80%까지만 확인하게 되면은 내가 다 인정해 드릴게. 근데 상속인이 80%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소명하지 못하면은 뭘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추정 상속재산을 보시면 상속개시일 전에, 자, 1호 보시게 되면 재산을 처분을 했다든지, 2호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담은 채무입니다, 그렇죠? 자, 1호 읽어볼게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급작스럽게 팔았다, 아니면 예금을 출금을 했다. 상속개시일 전 1년에 얼마? 2억 이상. 2년 내 얼마? 5억 이상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요거 80%까지 소명하게 돼 있어요. 80%. 자, 요러면은 뭘로 이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 얼마? 2억 원. 2년 내 얼마? 5억 원. 그렇게.
그렇죠. 그거면 일단은 이제 이걸 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출금한 게 얼마 안 된다. 이런 경우 괜찮은데 이거 1년 내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예금 출금했다, 부동산을 팔았다, 아니면은 아니 돌아가실 양반이 빚을 왜 졌니? 이런 경우에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주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용도를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용 못하면 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되죠? 자, 다시 위쪽으로 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나 과세불산이면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없겠죠? 뭐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실 거 있어요? 없죠? 이거 내비둬요. 자, 그다음에 공과금 빼고 장례비용. 자, 장례비용 이거 1,000만 원까지 되는 거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장례 치르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혹시라도 이제 저 장례비용 하는데 그 일단 1,000만 원 넘죠? 그러면 안 모아도 돼. 쓸데없이 다 모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딱 끊어주는 게 1,000 넘는다. 그러면 뭐 기타 뭐 간이용숭에 꽃 한 거 무슨 뭐 빌린 거 아줌마들 준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어차피. 자, 근데 우리 봉안시설이 뭐예요? 봉안시설. 뭐 납골당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요거는 추가적으로 500만 원만큼 더 됩니다. 그래서 최대 장례와 관련돼서 되는 거는 1,500.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1,000만 원 넣으면 모을 필요 없다. 납골당했는데 500 더 들어갔다. 더 이상 모을 필요 없다. 근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상속인에게는 몇 년간? 10년간. 상속인이 아닌 사람 몇 년간? 5년간 사전 증여한 거는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상속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손자, 손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아들이 있는 경우에, 자, 그리고 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저 상속인이 아니에요. 요거 저희도 옛날에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시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사전 증여하고 있고 며느리한테 사전 증여한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신 게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근데 며느리는 5년이 넘어갔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안 합치고 요거만 합쳤던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속공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상속공제는요 기초공제가 5억 원이에요. 2억 원이에요. 그리고 인적공제가 뭐냐면 상속인 한 명당 5천만 원씩입니다. 상속인 한 명당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기초공제가 2억이죠. 자, 상속인 한 명당 5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상속인은 대부분 요즘 많아봐야 몇 명? 4명, 많아봐야 4명이에요. 뭐 배우자 계시고 아들 많아봐야 3명이죠. 자, 그러면 요 4명 하면 요거 2억 원이에요. 해보니 5억이 안 되죠. 이거하고 뭐랑 비교하냐면 5억이랑 비교한다랍니다. 이거랑 5억이랑 비교한다. 대부분 그래서 요즘은 가족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일괄 공제는 5억을 빼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뺀다? 배우자 공제. 오케이. 배우자 공제. 자, 근데 배우자 공제는 얼마? 5억에서 30억. 그러니까 최소 5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일단 5억이에요. 자, 30억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예요. 자,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이 자, 100억이라고 할게요. 자, 빌딩이 하나 있어. 빌딩. 자, 아버님이 물려주신 게 100억이에요. 자, 그런데 상속인은 부인. 자, 부인. 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자, 부인을 너무나 사랑했어. 당신은 50%가 시구리야. 자, 부인은 50억. 50억. 자, 너 25억. 25억. 딸 25억.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배우자 공제가 얼마가 될 거냐? 일단 일괄 공제 5억이죠. 일괄 공제 5억 원. 여기에다가 배우자 공제를 얼마를 해줄까 이건데 지금 5억부터 30억이라는 말 때문에 배우자가 50억을 받았으면 30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를 비교하냐면 법정 지분까지만을 한도로 합니다. 법정 지분까지. 자,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법정 지분은 뭐냐면 1.5 대 1대 1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3.5죠? 자, 그럼 100억 곱하기 3.5분의 1.5 대충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3억이죠. 거의 5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33억까지밖에 인정 안 된다. 근데 33억은 30억이 넘죠. 그러면 30억까지 그렇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부인이 받은 것만큼은 이제 되긴 되지만 그 한도가 법정 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30억이 넘는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30억까지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게 30억이래. 다 엄마로 하면 그럼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분 거기까지만 한도로 합니다. 자. 됐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궁금증 풀린 거예요? 선생님. 네, 풀린 거죠? 오케이.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 금융재산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하고 2천만 원 중에서 큰 금액만큼은 공제해 줍니다.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는요. 그래서 예금 물려주시면은 그 중에 20%만큼은 그냥 빼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같이 살고 있던 요거 이제 1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주택 가격만큼 빼주는데 자 주의할 거 배우자는 안 돼요. 배우자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던 아들 10년 이상 아들 자 근데 아들한테 상속받았다 같이 살던 거니까 요거만큼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이 물어볼 겁니다. 배우자는 안 돼요. 이거 배우자는. 자 여러분 요 중에서는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10년 상속인 한 사람은 5년 손자 손녀 며느리 잃은 사람은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것도 좀 활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 증여하려면은 이제 이것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며느리 좀 주고 손자 좀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공제에 대해서는 좀 잘 아셔야 되고 일가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부터 30억인데 배우자 공제는 법정 지분을 그 한도까지만 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 요것도 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받으려고 동거하시는 분은 없겠지. 그렇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율입니다. 세율. 자, 우리 세율 보시게 되면 1억 이하는 이제 과세 표준까지 구한 거죠. 자, 과세 표준 1억 이하가 몇 프로? 10%.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물려주신 재산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뭐 19억이라고 할게요. 물려준 재산이. 자, 이렇게 상속 당시에 상속 재산이 19억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 없어요. 자, 그리고 공제가 얼마 되냐면 10억이라고 할게요. 배우자가 살아계셔. 자, 그러면 과표가 얼마예요? 9억이죠? 자, 9억이면은 지금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10억 이하죠, 10억 이하. 자, 그러면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30%. 오케이. 자, 9억 곱하기 30%. 자, 3구 얼마? 2.7억 원. 자, 이게 아니라 자, 거기 보면 여기 누진공제 보이세요? 누진공제. 자, 누진공제 몇 프로? 6천만 원만큼. 저기서 6천 빼야 돼요, 이렇게. 6천만 원. 6천만 원만큼 빼야 됩니다. 자, 얼마? 자, 2.1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 누진공제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 세워 1억까지는 요만큼은 10%. 자, 1억부터 5억까지 있잖아. 자, 요 구간에 대해서는 20%. 자, 5억부터 10억까지 있잖아. 자, 요 구간에 대해서는 30%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려주신 게 만약에 9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선 10%. 자, 그러니까 요건 1,000만 원. 요건 1,000만 원. 1억부터 5억까지 요건 4억에 대해선 20%니까 4, 2, 4, 8, 8천만 원. 여기 8천만 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9억이었네. 그럼 5억부터 9억까지 4억 아닙니까? 4억에 대해서는 얼마? 4, 3, 12, 1.2억 원. 이거를 합한 금액이다. 2억 1,000이다 이거예요. 2억 1,000. 딱 맞죠? 이거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누진공제를 그만큼 해줘라.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예요? 9억짜리 집 하나. 그럼 9억이면은 세금이 바로 그냥 30%입니까? 이게 아니라 공제 뺄 거 빼고 과세 표준이 적어였을 때 무조건 그걸 곱하는 게 아니라 누진 공제만큼은 빼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 계산 구조는 알고 있어요. 계산이 아니라 일단 10% 그다음에 20%, 30, 40 최대 50까지 된다. 우리 아까 100억 물려줬죠. 100억. 아까 어떤 분이 자 100억인데 이게 만약에 얼마라고 해서 10억이라고 했었죠. 여기 100억이었어요. 이렇게. 예, 여기 100억입니다. 100억. 자, 이거 10억이면 이게 지금 얼마예요? 90억이죠. 자, 90억이면은 구간 자체가 몇 프로 구간이에요? 50% 구간이죠. 50% 구간. 자, 90억 곱하기 50하면 얼마예요? 45억이잖아. 45억. 자, 거기에 누진 공제가 얼마예요? 4.6억 원. 그쵸? 자, 4.6억 정도 이렇게 빼준다. 자, 그럼 40억 좀 넘죠. 아까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40억이 웬 말이냐? 그죠? 자, 그리고 상속세 세금이랑 증여세 세금이랑 같다 다르다. 세율 똑같아요. 보시면 여러분 이 법 자체가 상속세법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세율은 밑에 보시면 똑같아.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해요. 대신에 뭐가 다르다? 빼주는 게 다르다. 빼주는 게 다르다 뿐이지 세율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어. 야, 요거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지금 그 공인 중에서 정규 수업보다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아주. 요즘 사람들 맨날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스터디. 자, 케이스. 서울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얼마 나올까? 그죠? 자, 흔한 케이스. 아버님이 집 하나 물려주셨는데 배우자 생존에 계시고 자녀 2명의 경우에요. 이런 경우 많죠? 물론 이 음마 아파트는 20억이 넘을 겁니다. 사진을 퍼온 거 이거 퍼왔어 제가. 그렇죠? 음마 아파트. 옛날에 제가 알던 분이 진짜 그 당시도 음마 아파트가 되게 좀 약간 낡은 데였죠. 신혼집을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다 뭐 무슨 막 녹슬고 이런 집 왜 들어가냐? 내가 바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죠. 자, 총자산 20억 시가입니다. 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얼마? 5억 원. 자, 과세 표준이 얼마? 10억 원. 자, 과세 표준 10억 원이면은 이제 구간 자체가 30% 구간이었잖아요. 아까. 자, 30%에서 누진 세율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2억 4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하잖아요. 3% 빼줍니다. 3%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요거만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를 실제 지금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 좀 이제 세금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요 케이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유 남편이 20억짜리 물려주셨는데 우리 식구 요렇게거든. 상호세가 그러면은 대충 한 2억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자, 우리 아까 증여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체가액에서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이 있겠죠. 자, 요것도 자 뭐대로 평가한다. 시가대로. 오케이. 내가 받은 금액이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 시가. 자,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내가 아들이 놀고 있대. 그럼 내가 생활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무조건 증여가 될 거냐? 아들이 너무너무 좀 저 일도 없고 지금 직업도 없어. 손자 학원비를 할아버지는 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무슨 경조사비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조건 증여하냐? 그거 아니고 사회 통념상 인상이 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논란이 돼요. 어디까지가 도대체 사회 통념상 가능한 거냐? 그 판례에 따르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의 그 고액 학원비를 내줬어요. 근데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있어. 충분히. 이런 경우에 인정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인정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죠. 사실은 지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에서 경조사금. 근데 축의금으로 집 한 채. 이런 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통념상 가능한 수준에서. 그래서 이런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거 통념상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걸 계기로 몰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많이 했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 수익만큼 빼줍니다. 이거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 많이 했죠? 정말 지겹게 했죠? 네, 그러니까. 자, 부담부 증여 이렇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합니다. 와, 또 나왔어 이거 진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 이거 얼마 주고 샀다? 자, 2억 주고 샀다. 줄 당시 얼마가 됐다? 5억이다. 이 5억이 시가 아닙니까? 자, 여기에 근데 보증금이 얼마 껴있냐면 자, 3억 정도가 껴있다라고 하게요. 자, 그러면 증여세는 지금 5억에서 얼마를 뺀? 이게 세금 낼 때 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억에 대해서 내는데 두 개로 나눠서 유상으로 신고해줘야 되는 게 얼마다? 3억이다. 자, 무상으로 신고해 주는 게 얼마다? 2억이다. 자, 그리고 이 무상 2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증여세를 낸다. 이거잖아요. 지금은 이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증여가액은 5억에서 뭐 채무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이죠. 그렇죠? 많이 정겹죠 이거. 그렇죠. 지적해서 너무 그죠? 부담은 증여. 자, 그다음에 이제 증여재산가 가산액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1,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합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아버지한테 또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 합산해서. 그러니까 증여하려면 어떻게? 10년 단위로. 일단은 이제 5천만 원까지니까 5천만 원 증여하면 10년 지나서 5천만 원 증여하고 이래야 되지. 10년 내 하게 되면은 어차피 5천 공제도 안 되고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동일인이 어디까지냐. 자, 누가?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가끔 이걸 물어봐요.
엄마한테 5천 받고 아빠한테 5천 받으면 각각 이게 되나요? 아니요. 동일인이에요. 부부는 동일인이에요. 동일. 아, 이혼. 아, 그렇게 가만있어 봐. 이혼. 법적으로 배우자. 지존서의 경우에 배우자. 아, 거기 있었는데 그게 가만있어 봐. 이혼. 상속 같은 경우는 아니고 증여 같은 경우에. 아, 그게 지금 뭐가 하나 좀 헷갈려가지고 법적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 그건 저기에 포함되는 건가?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등록해서 오세요. 제가 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그 얘기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등록하세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잘하시니까. 이 동일이는 일단 부부는 동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5천 받고 할아버지한테 5천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럼 각자 5천이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도 동일인을 볼까요? 오, 이거 애매하다. 에? 동일이는 아닌데 공제 받는 건 5천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동일이한테 10년 내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합산해서 신고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받은 거,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는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제는 5천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가끔가다 이걸 많이 물어봐요. 아니, 부부한테 이렇게 받으면 5천까지밖에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같은 사람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받아도 그렇게 된 거냐? 동일은 아니니까 합산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공제는 5천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뻑뻑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거를 어떻게 동의를 볼 것인가? 어떤 게 합산 신고하냐 안 하냐?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중개사님들한테 거기까지 물어볼 일은 없겠죠. 요걸 좀 잘하고 있어야겠죠. 증여세는 얘가 다예요. 훨씬 간단하죠. 자, 그래서 증여세는 그냥 10년 동안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요까지만 아시면 되고 공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거는 상속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율은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별도로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요. 자, 1억, 5억, 10억, 30억 초과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뭐 아까 했죠. 배우자는 6억 원, 자, 성인 자녀 5천, 미성년 2천,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기타는 누구? 며느리, 사위, 조카 뭐 등등까지 들어갈 겁니다. 조카한테 증여하는 경우를 전 본 적 있습니다. 야,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분도 대단한 생각해. 조카한테 증여하더라니까. 그래서 진짜요? 네. 고모에서 고모. 근데 왜? 고모가 미혼이었습니다. 결혼 안 했는데 줄 사람이 없잖아. 그냥 조카한테 증여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조카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미혼인데 이거 뭐해? 그럼 어차피 그냥 저한테 증여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여기 나온 거. 혼인 출산 요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자, 혼인과 출산 증여 기존의 5천만 원 말고 1억만큼. 자, 읽어보시면 기존의 5천만 원에 대해서 혼인이나 출산 시에 추가로 1억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내에. 그리고 한도는 1인당 얼마? 1억. 자, 근데 혼인 출산을 통합을 해야 되고요. 자, 효과는 부부 합산 3억까지 비과세 증여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이건 이런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인데, 자, 이게 왜 생겼을까요?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인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 그러니까 야, 혼인하면 조금 이렇게 혜택을 줄게. 출산하면 혜택을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기존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10년간에 이제 5천만 원인데, 자, 추가적으로 자 1억만큼 뭐를 통해서 자 혼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1억을 증여해야 되냐면 결혼 전후 2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2년. 자, 어차피 준비하려면 좀 필요하지. 결혼 뭐 언제 할 거냐? 내후년에 할 거야? 자, 미리 내가 1억 증여할 테니까 이거 갖고 준비하라.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못했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 축하한다. 2년 내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출산은 전에는 안 돼요. 아니, 애 날짜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이제 애 출산 이후에 2년까지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만약에 1억을 받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거는 전후 2년입니다. 그거보다도 1억이 가능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혼인 때 1억 받고 출산 때 1억 받고 이거 가능하겠죠? 오, 맞아요. 통합 1억. 그러니까 내가 혼인으로 1억 받잖아요. 출산 때는 안 돼요. 혼인 때 안 받았으면 출산 때 돼요. 그리고 각각 5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한도가 1억이에요. 1억이니까 따로따로 1억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요렇게 가능하고 자또 이 부에서 자 이것도 만약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자 그다음에 혼인으로 또 1억. 둘이 결혼하면 최대 얼마까지? 3억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본가에서 1억 5천, 그다음에 처가에서 1억 5천. 그래서 3억을 받아다가 집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런 제도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요것도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은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혼인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설명도 어찌 보면 요즘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혼부부의 이제 뭐 전략까지식은 아닌데 신혼부부가 처음 하면 일단 신랑 측에서는 1억 5천, 자 그래서 세금 빵, 신부 측도 1억 5천 빵, 그래서 이제 3억 정도면은 그래도 뭐 전세 자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아버지한테 증여를 보지 않고 빌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아버지한테 대놓고 이제 돈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증여받은 걸로 한 게 아니라 빌린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 자, 몇 프로? 4.6%.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4.6이에요. 그런데 이자 지급 안 하고 무이자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2억 1,700만 원. 그러니까 통상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된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찾아온 손님도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거서 이거 2억까지 무이자로 된다. 이건요. 그래도 이제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 이제 세관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급한 내역도 있어야 되고 뭐 차용증도 마련을 해놔야 되고 이게 있습니다. 자 근데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괜찮다. 요 한도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법상 재산평가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매매사례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감정가, 이제 공시가,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이게 없으면 그냥 기준시가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추후 양도를 대비한 거.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상속받고 증여받고 이거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갖고 있을 건가 아니면 양도를 할 건가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신고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상속 사무실에서 한 것도 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받는데 뭐 얼마 들어요? 얼마 안 더 돈. 그러니까 미리 어쨌든 간에 팔지도 모르니까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2, 300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깔끔하다. 그죠? 예. 질문. 네, 예. 네, 예. 가족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그냥 말 그대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상속했을 경우에, 네,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그냥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법인을 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평가해서 상속세 신고할 건지 아니면 지분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엔 가치가 그렇게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 들어요. 예, 예. 상속세는 어쨌든 간에 그 남겨진 재산가 얘기잖아요, 어차피. 아니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 하면 지분으로 취득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50, 어머니 뭐 30, 뭐 아들 20 이렇게 하든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5대 3대 2를 지분 갖고 있든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주식 평가를 해요. 주식 평가, 예. 그 평가 금액이 부동산가액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죠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이 날려진 재산이 뭐냐? 자 부동산 전체인데 아버님 몫은 50%였다. 그럼 100억 중에서 50억만큼. 근데 지금 내 물려준 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었다. 자 주식도 법인의 50% 지분만큼 그걸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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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또, 자 없죠? 오케이. 자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